부정선거 방지대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과 국토본 대표이신 민경욱 전 의원님이 도착하시면 기자회견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계시지 마시고 국토본, 그 다음에 부정선거 방지대, 전군연합 모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기자회견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가행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법원에서 오늘 최호정 변론기일 재판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여기 우리 민경욱 대표님 잘 또 재판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또 응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투데이 파이팅 두개 하시는. 예. 근데 KBS, MBC, 조중동 다 어디 갔어요? 유튜브밖에 왜 없어요? 아시아 투데이 말고. 유튜브가 됐어. 그런데 어디 갔어요?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언론들 다 어디 갔어요?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규탄대회 없어 메이저 언론들이. 부정선거 방지대 중요한 대한민국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과 국토본 대표이신 민경욱 전 의원님이 도착하시면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규탄대회 기자회견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와 언론 방송에 나오신 분들 뒤쪽에 계신 부정선거 방지 대원과 국토본 대원 여러분, 그리고 전군연합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수막 뒤쪽으로 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기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우리 좀 식사하는데 그 소화도 좀 되시라고 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사.15 재검표 즉각 속개하라! 청천무효 판결하라. 서쪽에서도 정밀하게 기자회견 참석 중에 부정선거 방지대회 안내 방송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기자회견 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예예.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혼자 외칠게요. 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도 못하게 하는. 예, 오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4.15 총선 최종 변론기일 우리 국토본의 대표이신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살표 투표제,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제,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이 법대로, 우리 대법관님들은 그 법치의 최정상에 계신데 준법하시고 법대로 심판하기를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저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되고 법치의 최정상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총괄 대표이시며 대표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과 국토본 대표이신 민경욱 대표님이 도착하시면 오늘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규탄대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서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아직 시간 아니어서. 아, 대한민국 언론은 각성하라. 언론이 없잖아.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이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 다 어디 갔나? 내가 2년 동안 아시아마트에서 투쟁하니까 메이저 언론 부정선거 보도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로그인하라고 넘어가지고. 아시아 투데이 애국 유튜브 말고 누가 있어요? 이 중요한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이 네네. 안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로 정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이후에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한 통속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은 잠시 후 황교안 전 총리님과 민경욱 전 의원님이 도착하시면 거행하는데요. 1시간 거행하고 나서 건너편으로 이동할 겁니다. 저기 더바인 웨딩과 요 동작 하이팰리스 3 적혀있는 요 사이 건너편에 골목 보이시죠? 예, 그 앞에 가면 저희들 그 차량이 선두 차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가행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은 여기서 하고요.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기자회견을 마치면 길 건너 더바인 웨딩과 동작 하이팰리스 모델하우스 사이에 있는 골목, 저기 경찰차 보이는 쪽 저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저기 가면 저희 시가행진 선두 차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할 거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부정선거 방지대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총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앙에 자리 좀 비워주십시오. 예, 저기 저쪽으로 비워주십시오. 예. 자, 자리 좀 잠깐 비켜주시고요. 부정선거 방대 회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기장이 안내 방송되겠습니다. 대법원 정문 100m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만 하는 거예요. 길 건너로 간다고요. 뭐 얘기 듣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기자회견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중에 우양우, 자,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의 마음을 담아서 1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1절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읽겠습니다. 묵념!
지금부터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기자회견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안내를 드리면 기자회견은 여기서 1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길 건너편 더바인 웨딩 동작 하이패리스 모델하우스 사이에 저 경찰차 있는 골목 쪽 여기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할 거고 시가행진을 할 거니까 1시간 후에는 그 일로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더 이상 방송하지 마세요. 지금 안내 다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대법관 직무유기 및 헌정유린 기자회견의 첫 연사로 현재 부정선거 방지대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총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한 20여 분 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잠시 모두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본래 선거법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했는데 제소일로부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 뭡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이 언제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이 지났습니까? 아니 소송을 낸 분들은 약간씩 늦어요. 예, 뭐 이런 착각이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80일 여러분들은 6개월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180일이에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헬라 말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명백하게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옛날에는 제소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좀 쉽게 한다고 해서 저 대법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이 몇 건입니까? 139건에서 139건이었어요. 돈 많이 드는데 버텨도 꿈쩍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이 126명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몇 명 뽑았습니까? 국회의원 253명 뽑았지요. 자 139 126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과반이 넘죠. 결국 국민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내면 법원은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 법원도 여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합니다. 여러분 선거무효 소송은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대법원 단심입니다. 간단해요. 단심입니다. 그런데 제소한 지로부터 지금 2년이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단 한 건도 선고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우성 치고 법대로 해라 외쳤더니 이제 재검표를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하고서는 그 다음엔 다시 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먼저 재검표한 것이 인천 연수을이죠. 민경우 의원 선거구에서 첫 번째 선거무효 소송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재검표 한 번 한 뒤에 미적거리다가 아우성 치면 한번 뭐 이렇게 심리한다고 했다가 뭐 또 언제 뭐 했다가 지금 오늘은 아마 이제 증인 신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대법원의 행태, 지금 지방법원의 판사들, 고등법원의 판사들, 대법관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본받을 수밖에 없죠. 판사들에게 대법관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180일 내에 처리 안 하고 비싼 돈 들여 소송을 제기했더니 한 건도 안 하고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던 것은 정권을 그냥 유지해가지고 재판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하도록 국민들이 뽑아줬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세워줬습니까? 저 화려한 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런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저런 집에서, 저 집이 근데 판사들 돈으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우리의 피용자예요, 피용자. 공무원은 공복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적인 종이죠, 종. 맞습니다. 그럼 공복답게 해야지. 왜 돈 받고 고생 여러 가지 많이 대우를 해줬더니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소하는 것마다 무죄라고. 여러분, 선거 사건 관련해서 지금 무죄 뻥뻥하고 있죠. 그리고 하라는 거는 이렇게 안 하고 미루고 있어요. 자, 뒤에 경찰관 조용히 하세요. 그 대응하지 마세요. 자, 기자회견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기자회견 방해하지 말고 또 여기 보세요. 날 보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여러분이 대변해서 대신 나오셨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만이 이 대법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오셨죠?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몇 시입니까? 지금 한창 일할 때죠? 그 일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일 못하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뭐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여러 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편안합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대학교 밑에 일해야 될 시간에 문 닫고 그리고 연가내고 이러고 오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법관이라고 지금 저 집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이제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좀 잘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던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법원이었습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검사들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하던 대법원 어디 갔습니까? 하수인 똥개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그래도 공정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정부도 지원하고 국민들도 그동안 많이 지원했어요. 단일 기관치고 저 예산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하는 짓이 뭡니까? 부정선거 자행했습니다. 부정선거 자행했습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뒤에 숨어버렸죠. 우리가 노정희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을까요? 대법관입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저 뒤에 근무하고 있죠? 저 뒤에 근무하고 있죠? 우리가 이 뻔뻔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정말 집에서도 규탄하고 이 사무실에서도 규탄하고 계속 규탄했더니 쫓겨났지요? 스스로 나갔을까요? 어떤 분은 지난 3.4 부실 선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4 부실 선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서려고 하면 그때 물러났어야죠. 그때 물러났어야죠. 지금 저 물러난 것은 3.4로부터 44일 지난 다음에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집 앞에서 샤우팅하고 또 계속이 대법원 앞에 와서 저들 밥 먹으러 나갈 때 너희는 밥 먹을 자격 없다 외치고 샤우팅하니까 그거 힘들어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일 안 하는데 뭐하나 있습니까? 일을 좀 하든지. 예. 일 안 하는데 뭐하러 자리에 있어요? 힘들게. 그래서 결국 대법관들 정말 반성하고 지금 129건의 선고소송 제대로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빨리 하라고 그러면 지 멋대로 또 빨리 해요. 자기 편만 챙기고 우리 편 고통주는 민경우 의원 선거무효성 기각하고 이런 건 빨리 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똑바로 하고 빨리 하되 제대로 해라. 그렇죠? 우리는 정말 선거성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꼭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목표로 살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새 많이 지긋지긋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마지막에 정말 저 엉터리 대법관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기자들의 질의에 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얘기는 그 지금부터 기자회견이니까 기자 한 분하고 유튜버 한 분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기자분 질문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일TV 예, 하겠습니다. 네, 정일TV 진행자 정희일입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투쟁해 왔고 그 투쟁의 결실이 반드시 이어져. 질문을 해주세요. 네. 나중에 말씀하실 건 뒤에 가서 밑에 가서 하시죠. 네. 예. 오늘 이 끝한 기자회견이고 그동안 수많은 집회했고 수많은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법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겸직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는지 이 부분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어요. 서로 누가 맡아라 편하게. 이건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맡아라 이렇게 돼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또는 지방법원이 선관위원장들은 다 판사들이 맡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관행이 마치 법인 것처럼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도록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죠? 아니에요. 법에는 그 선관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격려. 그런데 이 노정이 그만둔 다음에 또 그 다음 대법관이 지금 이제 추천이 됐죠. 그런데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대법원 판사가 하게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관위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 선관위원 중에 판사 다 1명에 불과합니다. 9명 중에 1명에 불과해요. 왜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소송 당사자. 아니 지들끼리 짬짬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기소하니까 그냥 다 깔아 뭉개고 있어요. 이래서 선관위원과 법원 판사는 분리해야 된다. 뭐 판사가 선관위원 될 수는 있겠죠. 뭐 그것도 지금 보면 이제는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관행적인 위원장 선임,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개정.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해쳐온 것은 사전선거에서 온갖 부정이 저질러지니 이거 말고 공정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수개표로, 아니 당일 투표로 하자 이랬죠? 당일 투표하고 당일 개표하면 부정선거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아니 방금 투표해가지고 그거 다 그냥 우리 참관인도 보고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다시 까버리면 부정 소지가 확 줄죠? 이거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왜 우리도 부정선거 이슈가 생겼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부정선거들이 막 창궐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의혹과 국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고집을 부립니까? 부정선거 자행하기 위해서. 이 말이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보조를 하나 잘 뒀네요. 그래서 아니 사전투표가 과학적으로, 아니 보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리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러면 쓸 수 있죠. 그런데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한 한 나라마다 전부 다 부정선거 아우성 치니까 그거 우리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 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투표를 막아내야 되는데 민주당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전략이 있어요. 또 우리 부방대 대원들 일부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하면 또 저자들이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또 막을 테니까 우리 노정이 물론 내 뜻이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놨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유튜버가 질의를 또 요청했는데 두 분만 받고 또 연사하고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전세계 TV의 김사무엘 기자의 질의가 있습니다. 저 최근에 황교안 대표님의 특검 요청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지금 권력자들에게 요청하실 것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봐왔지만 선거무효성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고소한 것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죠. 법원도 안 하고 검찰도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이 또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찰도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뭐 잘 알아듣겠습니다만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부정의 덩어리를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암덩어리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 있으면 다 시키세요. 특검 시키면 제가 도와줄 겁니다. 없으면 나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선거사범 수사를 수백 건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근데 못한다면 내가라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네. 제가 특검이 되면 수사 착수한 지 3달이면 모든 거 다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3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아이고 그냥 뻥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그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특검 2달 또는 3달씩 해왔습니다. 그때 검찰이 못 밝히고 경찰이 못 밝힌 거 다 밝혀냈어요. 3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거 수집 다 해놨습니다. 2달에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뻔뻔하게 또 버티는 자들도 있을 테니까 체포영장 발부받고 영장 발부받고 또 법원서 대법원이 영장 기각할 거예요. 그러면 재청구해가지고 우리 또 이겨내고 이러려고 제가 3달 얘기한 거지. 그냥 도와만 주면 1달 반이면 다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임명하라. 야, 추가 질문. 이통일 기자가 전세계 TV의 이통일 기자가 추가 질문이 있답니다. 질문도 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만 하세요. 네, 청년으로서 정치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지한 황교안 대표님이십니다.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입니다. 네, 질문인데 사실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전사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황교안 대표님께 지지를 많이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청년들의 입장입니다. 대표님, 전사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우실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우파는 대한민국을 살린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67불 시대에서 35,000불 시대로 만들어간 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 우파가 했죠? 우파가 했죠? 좌파는 일 안 해봐서 이 노동의 땀의 가치를 잘 모른다. 말만 갖고 한다. 경제성장 일으키는 대신에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더니 임종아무개가 아니 나도 돈 벌었다는 거예요. 뭐해 벌었냐? 서울시 부시장 해가지고 벌었대요. 번 게 아니라 짬짬이로 뺏어간 거죠. 탈취한 거죠. 세금, 국민 세금 뺏어간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살릴 길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잠깐 질문.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의와 싸워 이기면 정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를 계속 감싸두고 가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악이 됩니다. 나라 다 망가집니다. 저는 나라 살릴 방안을 갖고 있어요. 경제 살릴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보시킬 그런 방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총리 시절에 뭐예요? 시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 민부론 책 낸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뭐예요? 나도 할라. 그러니까 민부론이 뭐냐면 국민 부자 되게 하는 이론이에요. 경제 살리는 이론을
제가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의원들과 함께, 또 학자들과 함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800페이지짜리 이거 누가 읽겠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줄이고 해서 180짜리로 줄였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경제 살릴 방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즉답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안보를 지킬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가 안 보인다. 맞습니까? 저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은 민평론, 국민 평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길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정책을 만들어 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억씩 매일 시상을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3,650억. 우리나라에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쓰면 30조 300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쿠팡 아시죠? 이거 몇 년 안 됐죠? 이런 거 하나 터지면 그 3,650억 그거 별거 아니에요. 경제 살리는 방법에는 이런 모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모험, 죽이는 모험이 아니라 살리는 모험을 하면 그저 퍼퓰리즘으로 나눠준 돈, 지금 지난 2년 동안 아마 제 기억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65조 정도 될 거예요. 한 70조 정도 될 거예요. 70조.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더 되는 그 많은 돈을 퍼퓰리즘으로 다 번져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릴 방안 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나라 망가뜨리는 사회주의 정부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살려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추가 질문과 기자적인 질문은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2시부터 최종 변론기일 법정에 입장해야 되는 우리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님이 도착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민경욱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도 다들 올라오신 거 알고 있고 보니까 인천에서도 오셨네요. 전국 각지에서 오셨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원고가 얘기해야 되는 원고의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을 좀 다듬느라고 차를 세워놓고 그 원고 완성시키고 나오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시작했죠. 대법원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바로 이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 왔나? 예, 박주현 변호사 등등 해서 많은 변호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했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2년이 지났습니다. 자, 2년 동안 우리들이 모진, 수모, 박해, 조롱 이런 것을 이제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고 선거 무효 판정이 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그 판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대법관들에게 옳은 판단을,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두하도록 되어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 들으면 오늘 재판은 물론이요, 전체 판결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천장에 지금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그 일장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있다가 찍었습니다, 아니면 안 찍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재판의 향배가 갈립니다. 자기가 찍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절대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죽어도 저는 찍었어요. 제가 뭐 좀 그날 이상하게 됐는지 1000장을 6시간 동안 찍었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지게 되는 거죠. 제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있다가 제가 미쳤습니까? 6시간 동안 제가 공무원인데 그런 거 찍지 않았고 제가 찍어야 되는데 찍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전에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찍지 않은 1000장의 투표용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법관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대법관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말이 옳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신문하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단심으로 끝나는, 딱 한 번에 끝나는 선거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주소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중앙선관위에서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놈이 범인이고 감추는 놈이 범인이고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양심의 법정에서 벌써 이 중앙선관위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죄인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또 썼느냐? 자기가 찍은 적이 없고 그런 일장기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찍지 않고 찍어야 될 놈이 안 찍고 다른 사람한테 찍도록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그 투표 관리관이 아니고 투표 관리인이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 2명,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우리가 참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크게 규탄합니다. 오늘 바깥에서 우리들이 들어가면 2시부터 한 3시 넘게 1시간 넘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여기 기독교 신자들께서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이 기도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7번이 아니고 6번 돌고 나중에 뭐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17번인가? 예. 그렇게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위에서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피고도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재판에 협조하고 다음에 재판관들은 오직 이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이름 저스티스, 정의라는 대법관들 자신들 직업의 이름에 걸맞도록 그런 옳은 재판을 해주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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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질문 받겠습니다. 왕영군 TV의 왕영군 대표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한교안 대표님한테 앞서서 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법전에 명기되면은 그것이 헌법수호로 말미암아서 국군이 세계의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심적인 맥락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범죄 아까 특검을 요청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범죄 행위에 의거하면은 강제 그 수사권에 의거해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끌어내린다 라는 것에까지 어떻게 법전이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가를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특검을 임명하라,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 하는 것은 이제 범죄를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찾았어요. 그 다 찾은 것을 증거화,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화 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다 모으고 증거화해서 기소하면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사를 안 해도 사실은 이 증거들 다 내놓고 하면 유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죄를 내야 되는데 제 문제는 그냥 유죄가 아니라 제가 중대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형을 해보면 이게 그냥 휴지가 돼버려요.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왜 못하냐? OECD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선진제국은 사형하면 우리 그하고 같이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사형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70여 명이 사형수가 있는데 벌써 몇십 년을 사형 집행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는 것이 뭐냐면 사형에 준하는 종신형, 용서 없는, 사면도 없고 감형도 없는 종신형으로 평생 감방에 살게 하자. 저는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면 반드시 그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이건 뭐 제가 안 해 누가 해도 뻔한 겁니다. 눈만 감지 않으면. 근데 눈 감으면 안 보여요. 눈만 뜨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선구자 방송의 황진루 기자가 국토본 민경욱 대표님한테 질의하겠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지금 실황을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반면에 공영방송에서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지난 5년 동안 수고해 오셨던 유튜버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저쪽에서 본인이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할 수 있는 그 보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재연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세어봤더니 유튜버가 30분이에요. 지금 30명입니다. 카메라는 그보다 좀 더 많고 여러분 그 시위 현장에서 봤던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나와주신 분 말고 이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언론, 두 번째가 언론기관, 세 번째가 통계기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이 예쁜가 때가 꼈나를 보려면 반질반질 빛나는 그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당신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 게 거울이 안 좋아서 그러냐 또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언론들이 전부 다 잘 보고 계산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제 곧 KBS도 바뀌고 MBC도 바뀌고 SBS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더러운
지금 상태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번에 그 증인의 답변이 만약에 그렇다, 자기가 찍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물어야죠. 그냥 자기가 얘기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당신은 그거 하는데 6시간이 걸리거든요. 6시간 동안 계속 찍었냐. 그럼 예, 그렇죠. 그리고 위증은 큰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잘못 대답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그걸 혼자만 몰래 숨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실 거고, 다음에 그걸 받아드는 사람들도 반드시 흉측하거든요. 흉측하니까 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 항의나 이런 건 없었느냐, 이런 걸 차근차근 묻다 보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대답을 해서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변호사분들, 훌륭한 변호사분들 8분,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계속해서 어떻게 질문하실 것인지에 대한 작전도 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짓말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믿고, 다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따위 모호한 답을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러면 또 거기에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대법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실 테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종이TV 대표의 질문 있겠습니다. 네, 2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월간조선이나 다른 또 인하대학교 논문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도 내렸는 걸로 봤는. 마이크 네. 질문은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조공비치 되는데 어떤 움직임 같은 게 특별히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대답하면,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 행정, 입법, 사법이 있고, 다음에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 별 볼 일이 없더라도 이 여론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여러분 그 TV조선에서 르포 방식으로 3구 대선이 잘못됐다 해서 의혹을 방송한 거 보셨죠? 예,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가 조선에 그 기대를 걸고 했는데 그동안 그 보도를 안 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TV조선에서 방송을 했고, 다음에 월간조선에서 복거일 작가님의 대담 기사를 굉장히 길고 심층적으로 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 조선일보도 있고 주간조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우파의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조하고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에 함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여론을 먹고 살고, 다음에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그 정치인들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똑똑한 사람이 장관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또 가지신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뭐 정의로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장관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거해야 될 인물들 많죠, 여러분도. 예.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지면 세상은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점 밝은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기 긴급 그 질의를 요청했는데, 파이낸스 투데이의 정성남 취재기자가 우리 그 국토본의 민경욱 의원님한테 질문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앞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은 뒤로 하신 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에 일조하셨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같은 당의 그런 쪽에서 이거를 목소리를 안 높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당의 대표로 있는 이준석 군이 얘기하기를 부정선거는 없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1년의 이제 발표들이 있을 것이고 복고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계적인 증거, 실제적인 증거, 다음에 국민들의 판단. 3가지가 전부 다 부정선거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저 거취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에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는 우리 그 변호인단의 대표로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그 대표의 자격으로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총장 시절에 그 관심을 갖고 있고, 다음에 그 부담을 갖는 것은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건드리기가 좀 무섭다,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입당 전에 만났을 때 이준석에게 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 부정선거를 수사해보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입을 통해서 모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전달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과 후보 경선 토론을 할 때 이 독일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얘기를 들면서 이 기계로 하는 투표가 그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으로 마지막에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아직도 이 땅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모르고 있으면 지금 우리들이 또 가르쳐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위부터 대통령이나 당 대표부터 이게 태세 전환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하나 제가 경고를 드릴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선관위의 이런 뭐 개혁 활동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관위가 지금은 문재인의 선관위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윤석열의 선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반정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권보다 이 선거제도, 자유민주주의 제도, 공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이제